자, 이제 함수의 극한 값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단계로 갈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바에 따르면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에서 그냥 쭉 선 따라서 가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일일이 그릴 수가 없잖냐. 그러다 보니까 식만으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함수의 극한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볼 거야. 자, 미리 요약을 하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다른 말로 극한의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게요. 자, 책에는 동그라미 1, 2, 3, 4번 이렇게 있지만 그냥 한 방에 요약을 해보면 이거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질 때, 즉 이와 같은 기호는 무슨 말이냐면 fx랑 gx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 뺀 함수 전체의 극한값, 곱한 함수 전체의 극한값, 나눈 함수 전체의 극한값을 따지라는 기호일 텐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분배 법칙 알지? 그것처럼 fx의 극한값 따로 구하고 gx의 극한값 따로 구해서 그것들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도 된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긴 하지. 무슨 셈 할 때 항상 뭐 분모를 조심해야 돼? 나눗셈.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눗셈 기호가 있을 때는, 나눗셈일 때는 분모에 들어갈 게 0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추가 단서가 붙긴 하지만 얼추 생각하면 그냥 극한은 분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적혀있는 한 줄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는 박스의 첫 줄에 뭐라고 적혀있을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요게 뭐라고 적혀있을 거냐면 수렴할 때라고 나와있을 거야. 요 멘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야. 각각이 수렴을 해야만 리미트는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각각이 수렴을 해야만 이 짓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야. 간단히 두 가지만 들어볼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네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곱해져 있네. 그럼 얘 따로 봐야지. 근데 얘 x가 2로 갈 때 극한값 얼마로 존재해? 4. 얘는 3. 따로따로 존재하면 당연히 4 곱하기 3은 12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한쪽이라도 수렴을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를 보자. 따로따로 봐볼게. 야, x가 0으로 갈 때 x,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수렴을 하겠지. 근데 x분의 1, 이거는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내가 무턱대고 만약에 이렇게 극한값을 분배해버리면 극한값이 없는 거 곱하기 제로. 없는데 어떻게 곱하지?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따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계산은 얼마예요? 1. 그럼 당연히 이 x분의 x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 1이지만 당연히 어디에는 빵꾸가 나있긴 하겠어? 0에 빵꾸 나있긴 하겠지. 하지만 극한값은 빵꾸가 나있는 걸 신경 써 안 써? 안 속에 극한값 얼마야? 1. 요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어설프게 분배해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계산해야지 하고 꿀을 빨 수 있는 상황은 각각이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 없어? 없지. 실제로 그냥 거의 대부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는 뭐 계산서당에 4 곱하기 3 할 줄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지금처럼 각각이 수렴하지 않을 때도 뭔가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실제로 얘 그렇잖아. 얘 각각이 다 수렴했나? 아니야. 근데 전체로 봤을 때 극값이 있어 없어? 있었음. 그런 친구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정형의 극한인데,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부정형이 뭐냐야. 자, 그래서 여기서 워딩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오른쪽에 그 조그만 곳에다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칠판을 보시면 돼. 자, 부정형의 반대말로 정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뭔가 정해져 있는 형태라는 뜻이고요. 정해져 있지 않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해져 있는 형태냐? 뭐 이런 거지. 얘는 무수히 많은데 봐봐. C, 이거 컨스턴트 어떤 숫자라고 쓸게. 어떤 숫자 곱하기 숫자는 뭐가 되겠냐?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 숫자 곱하기 0은 뭐가 되겠냐? 0. 숫자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그치? 뭐 3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지 뭐. 그 다음 분수에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분의 숫자. 이게 어려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얼마겠니? 0으로 다가가겠죠.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 만약에 뭐 덧셈 빼서 너무 단순하니까 야 상수 더하기 0 이런 거 얼마야? 상수는 뭐 당연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해져 있는 형태, 정형이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이건 직관. 그러면 너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정형을 만나면 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숫자는 곱하시면 되고 아까 3 곱하기 4는 12처럼 3 곱하기 0은 0 하면 되고 3 곱하기 뭐는 무한대가 맞고 무한대는 7이면 0이고 이런 식으로 정형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직관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형태들이고 그것을 부정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부정형을 4가지 배울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0 분의 0 꼴이에요. 실제로 제로라기보다는 0을 향해 다가가는 것뿐이 0을 향해 다가가는 거. 야 0분의 0이면 약분에서 1인가? 아닌데 분자가 0이면 분수에선 0 아닌가?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이것도 하나는 자 정형에서 0분의 상수 이건 어디로 가게? 무한대로 가겠지. 분수에서 분모가 굉장히 작으면 전체 숫자는 굉장히 커질 거잖아. 물론 C가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 뿔만 무한대로 갑시다. 자, 그러니까 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 이거 무한대 아닌가? 1이야 제로야 무한대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서 부정형이에요. 마찬가지 두 번째가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 그럼 뭐야? 대충 숫자처럼 쳐가지고 1인가? 아닌데 야 분모가 존나 크면 얼마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돼. 근데 반대로 분자가 존나게 크면 뭐가 될까?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C분의 무한대 이것도 정형이겠네. 뭐가 되겠냐 이거? 무한대. 야 근데 이거 셋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뺄셈이니까 0인가? 아닌데 앞에가 존나 크면 뭐 빼봤자 무한대 아닌가? 아닌데 뒤에 엄청 큰 거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꼴. 얘도 마찬가지. 야 0 곱하니까 제로인가? 아닌데 엄청 큰 거 곱하면 무한대인 거 아니야? 둘 중 뭐지? 모르겠어. 자, 이처럼 우리의 직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4가지 형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공부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지. 왜? 정형은 누구나 직관으로 풀 수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 4가지의 부정형에 대하여 각각 푸는 방법을 다 공부를 할 건데 중요도 순으로 치면 이게 바로 중요도 순이에요. 0분의 0꼴이 별표 3개로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매우 중요하지만 쉬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쉽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부터 지금부터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1번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분모 분자 따로 봐봐. 어디 보면 뭘로 가? 둘 다 각각 0으로 가니? 0분의 0 뭐지? 하지만 이건 먼저 이렇게 약분 때려버리니까 그냥 뭐가 되겠니? 1이 될 거야. 자, 이처럼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같은 걸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 뭐 루트 같은 경우는 유리화하시고 당연히 네가 어떤 식 조작해야 될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약분해내시면 돼요. 약분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 대입하면 돼. 그치? 얘 봐봐. 그냥 대입하면 0분의 무식하니까 안 되겠지만 약분해놓고 나니까 1이야. 대입해봤자 문제가 없지.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식을 변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분계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미분계수는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 이거는 3단원 가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올 거지만 미리 들어는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1단원과 2단원에 걸쳐 미분에도 나오고 1단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번 그냥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 약분하는 형태만 연습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 해볼게. 밑에 예제 보자. 리미트 1번 x가 1로 갈 때 자 분모 그냥 미리 약분할까 뭐냐 인수분해 할까 뭐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거 분해 분자는 x-1이 계시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야. 자 항상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일단 뭐부터 해봐야 되냐 꼴이 뭔지부터 확인해봐야 돼. 왜? 만약에 정형이면 고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머리 쓰면 돼. 직관을 쓰면 돼. 근데 부정형일 때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대입을 통해 꼴 관찰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너네 지금 뭘 약분하고 싶은지 다 알지만 굳이 해보는 거야. 분모에만 x가 1로 극한 보내면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분자도 어디로 가니? 0으로 가. 0분의 0이네. 지금 상태로 풀 수 있네 없네? 없어. 그래서 식변형을 해야지.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지워봅니다. 지우고 나서 또 꼴 관찰합니다. 이번에 분모 대입해봐 얼마니? 2. 분자 극한값 얼마니? 분자 극한값 얼마니? 8 뭐야? 4번 4. 그러면 이제는 분모도 상수, 분자도 상수지. 상수분의 상수는 드디어 무슨 형이 된 거야? 정형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정형을 충분히 식을 바꿔가지고 정형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직관이 통할 때까지 식을 변형해가지고 정형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대입한 다음에는 약분한 다음에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2분의 4는 2로 끝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자. 이번에 루트가 있으니까 뭐 유리화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 정도는 상상이 될 겁니다. 자, x-의 9분의 루트 x 빼기 3이야. 유치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 분모 분자 각각을 확인해보자. 분모 어디로 가니? 0. 분자 어디로 가니? 0. 뭔가 해프닝이 있어야 되겠구만. 하면 이제 유리화 또는 약분을 하면 되겠지. 자, 똑똑이들 이거 바로 약분할 수 있을걸? 루트 x 빼기 3으로 분모 분자 약분해봐. 분자가 뭐가 돼? 루트 x 플러스 3 오케이. 분자끼리겠죠? 자, 극한 보는 겁니다. 분모 어디로 가? 6. 분자 어디로 가? 더 이상 문제 있어? 없다는 건 무슨 형이 됐다는 거라고? 정형이 됐어.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 6분의 1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론상은 이렇게 됩니다. 1번 순서가 이렇게 돼.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모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머시기 승분의 숫자는 0이다. 생각해봐. 야, x의 머시기 승분의 숫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감? 무한대로 감. 분자는 상수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슨 형이니? 정형. 상식적으로 얼마니? 0이다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1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어. 자, 확인해보자. 분모 어디로 가? 유치하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도 어디로 가?
무한대, 뭔가 해프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니? 2차. 2차식으로 한번 나눠볼게. 처음이니까 이거 유치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 제곱으로 나눠보세요. 종민이 불러봐.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4 분의 뭐 약분하든 말든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또 꼴 관찰해보자. 자, 분모 x가 무한대로 가면 중요한 거 뭐 더하기 뭐가 돼서 얼마가 돼? 1 더하기 0 더하기 분자는 0 더하기 0 빼기 0 자, 분모 1, 분자 0, 더 이상 무슨 형이 아니게 됐어? 부정형이 아니게 됐으니까 1분의 0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직관을 활용할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간대. 여기서 이거만 알면 돼. 무한대도 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는 무한대가 대입됐다 생각하면 무한대의 몇 차식이야? 2차식. 예를 들면 그거지. 우리에 비하면 이재용 아저씨나 만수르 아저씨는 둘 다 돈이 많지만 그들끼리 비교하면 누가 더 많아? 만수르 아저씨 더 많잖아. 우리 입장에서 무한대 같아도 그들끼리도 급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의 제곱이고 분자는 무한대의 1차식이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존나 크지만 분모가 훨씬 더 존나 큰겨. 그러니까 0으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관이랑 일맥상통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분모랑 분자의 힘이 비슷하다고 쳐보자. 반대구나. 이번에 반대로 해볼게. x 플러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2다라고 해보자. 자, 직관 바로 활용해볼게. 분모 분자 둘 다 어디로 가지만 무한대로 가지만 누구의 힘이 더 세? 분자의 힘이 더 세. 그리고 부호를 생각해보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겠죠. 얘는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겠지.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냐?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힘이 비슷한 걸 해볼 거야.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3 그거 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의 2가 있다고 치자. 자, 이런 상황 분모 분자를 x의 몇 승을 나누면 돼?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그냥 머릿속으로 쓱 이렇게 x제곱이 있다고 쳐봐. 이거 2, 0 보이실 거고 4 제곱분이니까 0 보이실 거야. 그럼 2분의 4니까 뭘로 수렴하겠어? 2로 수렴하겠지. 이것도 빠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분모도 무한대의 2차로 힘은 똑같아. 근데 무한대의 제곱이 여기 분모에 몇 개 있어? 2개. 분자에 몇 개 있어? 4개. 그러니까 2분의 4는 2다. 그리고 이때 무한대 제곱의 1차 이하가 물론 얘네도 무한대긴 하지만 영향을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어. 그렇지. 만수르 재산에서 이재용한 재산 빼도 많이 뺀 건데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한대의 차수가 높을수록 그 밑에 차수와는 차원이 다르게 크다 생각하시면 돼. 얘네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최고차 항들만 비교했으면 됐다 이거지. 자, 그래서 1, 2, 3번을 요약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겠지. 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얘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다. 자,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뭘로 수렴하겠냐? 분모가 크된다. 0으로 가겠지. 자, 반대로 분자 쪽이 크면 뭐가 되겠냐? 무한대. 물론 부호에 따라서는 뿔만 무한대라고 쓸게요. 그치? 자, 그 다음 분모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 개수.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을 할 것이다.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우나 우리가 수투라는 건 결국은 주인공이 무슨 함수냐? 다항함수거든. 수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초월함수라고 부르거든. 그 초월함수랑 극한을 다루는 건 미적분 2. 너네한테 미적분이겠다. 미적분에서 할 얘기고 지금 수2에서는 다항함수만을 가지고 극한, 미분,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수렴한다 라고 외우시면 그만이야. 자, 1, 2번 별표 3개 중에 끝났고 한 개만 나왔습니다. 매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위에 3번 있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만약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차수가 다르면 그냥 이거는 사실 정형이에요. 왜 아까 우리 무한대도 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잖냐? 만수로 해서 이재명이래. 이재명 재산 빼도 되겠다. 만수로 재산에서 이재명 재산 빼봐. 기별이 가니? 안 가. 둘 다 우리보다 돈이 많겠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보다 둘 다 많지만 이재용 아저씨에서 만수를 빼면 그 사람 파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무한대끼리여도 차수가 되면 직관적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보통 루트가 있거든요. 차수가 같은데 이제 루트가 이제 루트니까 당연히 뭐 하겠니? 유리로 하면 돼요. 그럼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 1번. 자, example 1번은 그냥 식 안 쓰고 말로만 해보자. 봐봐, 앞에 몇 차식? 2차씩. 뒤에 몇 차식? 1차씩. 그럼 당연히 뭐겠어. 플러스로 안 되는 거야. 자, 2번 정도만 칠판의 식을 써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의 2x,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x를 뺄 거예요. 자, 앞에가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몇 차식인 셈이야? 1차식인 셈이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는 1차식. 힘이 똑같아. 그러면 직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리화 해볼 겁니다. 자, 해봅시다.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유리화 할 거니까 분모에 둘의 덧셈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가 들어갈 거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몇 x냐? 2x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떤 꼴이 됐냐? 자, 분모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결국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단순한 식변형을 통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식변형을 해야 된다는 건 상식이고, 하고 나면 이미 배운 걸로 귀결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푸는 방법은 뭐였지? 물론 차수가 똑같으니까 무슨 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돼? 최고 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돼요. 자, 얘는 몇 x인 셈일까? 개수가 1인 x 플러스 얼마 이런 셈이겠지. 루트 x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1x인 셈, x인 셈, 총 분모 몇 x인 셈? 2x. 2x분의 2x니까 수렴은 얼마로 할 거야? 1로 하겠죠.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무한대 곱하기 0볼. 얘도 그냥 딱히 할 말 없어. 그냥 식 변형하면 돼요. 식 변형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예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무한대를, 잘 봐봐, 무한대를 0분의 숫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만약에 내가 무한대를 0분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거 곱하기 0 이거 하면 결국 무슨 꼴이 돼 이거? 0분의 0꼴 되지. 아니면 제로라는 거를 무한대분의 숫자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그럼 또 결국 무슨 꼴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 즉 4번 형태는 아무튼 뭔가 식변형을 하면 1번 가장 중요했던 거나 2번 두 번째로 중요했던 꼴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3, 4번이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좀만, 야 솔직히 이런 거 식변형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 거면 대학을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뭔가 해야 돼. 근데 하고 나면 1, 2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바로 이거 예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xample 1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괄호 x 플러스의 1분의 x제곱 플러스 5 빼기 3이다. 자, 일단 뭐부터 해볼 거냐면 정형인지 부정인지 볼 거야. 대입해 봅니다. 아이고 0분의 1이지. 여기 얼마 되겠니? 0 되겠지. 0분의 0인 셈 아니야. 그럼 0분의 0이면 뭔가 약분해야 될 거 아니야. 약분하려면 이 부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약분을 하려면 인수분 해야 되고, 인수분이 되려면 덧셈 뺄셈이랑 곱셈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그냥 빼기 3 내두지 말고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면 돼요. 다시 해봅시다. 리밋도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냅두고 여기 x 플러스 1분의 한 다음에 통분을 하자. x제곱 한 다음에 빼기 몇 x? 상수항 잘 생각하면 얼마? 2. 그리고 그냥 이 정도는 능지로 된다. x 빼기 1 약분하니까 이게 뭐만 남아? 만 남아.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닙니다.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 괄호 루트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자, 일단 관찰해보자. 지금 0 되는 거 맞죠? 여기 얼마 돼? 0. 여기도 0분의 0꼴일 거 아니야. 그것도 뭐 해프닝이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런데 루트가 있고 덧셈 뺄셈이 있으니까 일단 통분한 다음에 필요하면 유리화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돼. 자, 리미트 하시고 x가 0으로 갑니다 하시고 x분의 4 하신 다음에 자, 통분해볼게. 둘이 곱할 거니까 2루트에 x 플러스 4. 자, 분자는 뭐 빼기 뭐?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계산 많이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항상 극한을 계산할 때는 꼴을 관찰해보라 그랬음. 분모 얘 어디로 가? 무한대. 뭐 이 한꺼번에 보면 무한대, 따로 보면 0. 얘는 4. 얘는 4고 얘는 2지. 그러면 지금 물론 이 문제가 극한값이 있다고 치면, 즉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답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0, 분모에는 이 0은 누구랑 짝짝꿍해서 해결이 돼야 돼? 얘랑 짝짝꿍해야 되겠지. 그럼 바꾸어 말하면 얘 아까 어디로 갔지? 4. 얘 미리 4로 보내면 큰일 날까 안 날까? 안 난다 이거예요. 0으로 가는 걸 미리 0으로 보면 이거 분모 0이니까 이거 답 없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돼. 0분의 0이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숫자 1, 2, 3, 4, 100, 1000, 파이 뭐 이런 거는 미리 보는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식을 좀 줄이려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지워둬도 괜찮다 이거예요. 4분의 4니까 어차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만 천천히 보자. 그럼 이제 리밋도 x가 0으로 갈 때 x 해놓고 이제 또 루트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럼 거꾸로 분모에다가 2 더하기 루트가 필요할 거고. 자, 우선 분자는 뭐가 됩니까? 합차. x. 얘 합차인데 2 빼기 루트 x 플러스 4인데 4는 제곱 그거 합쳐서 4는 x 아닌데 마이너스 x. 그렇죠. 마이너스 x죠. 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쫄 필요가 없을 거야. xx를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분모에다가 0을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자, 부정형 우리 크게 몇 가지 공부했다고? 케이스 몇 개? 4가지. 뭐분의 뭐꼴? 1번 뭐분의 뭐꼴? 0분의 0꼴. 2번 뭐분의 뭐꼴? 무한대 왜 무한대?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4번 무한대 곱하기 0. 하지만 3번과 4번은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식변형을 하면 1, 2번 형태로 무조건 귀결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이 4가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기본 도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의 활용. 자,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공상 함수의 극한의 활용.
1, 2번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해. 1번. 분수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1번. 분모가 0으로 자, 칠판 한번 봐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에 있는 gx가 0이었다고 치자.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g분의 f라는 분수 함수가 알파라는 값으로 두 글자 뭐 한 거야? 수렴하고 분모만 따로 관찰해 봤더니 분모는 어디로 수렴을 했다? 0으로 수렴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각각이 수렴을 하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했었지. 그럼 반대로 이제 분배된 걸 묶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곱해볼게. 그럼 따로따로 관찰해봐. 이거 앞에 거 어디로 수렴했대? 알파로 수렴했죠. 뒤에 거 어디로 수렴했대? 0으로 수렴했지. 그럼 극한 분배 법칙 할 수 있겠지. 그럼 알파 곱하기 0이니까 뭐겠어? 0. 근데 당연히 gx 약분은 뭐겠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야? fx. 그리고 방금 그 값이 뭐라 그랬어? 2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냐면 분수 함수가 수렴을 하고 그냥 분수라고 해도 괜찮은데 분수 함수가 수렴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분모가 어디로 가면 확인하면 0으로 간다고 확인하면 내가 무엇도 알 수 있을 거냐면 분뭐 또한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 나중에는 아주 당연해진 사실인데 초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이건 충분히 직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봐봐.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알파라는 거로 수렴을 했어. 직관으로 충분히 봐봐. 분모가 0으로 갔대. 근데 만약에 질문. 분자가 어떤 3, 4, 5와 같은 숫자로 수렴하면 0분의 숫자는 뭐야? 무한대. 알파로 수렴할 리가 없잖아. 또 분자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면 0분의 무한대는 뭐야? 어렵지 않아? 0분의 무한대. 분모는 존나 작고 분자는 존나 커. 존나 크겠지?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면 또 알파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을 했다는 건 분자 또한 뭐이어야만 해? 0으로 가져야만 하고 그래서 결국 뭐분의 뭐꼴이고 0분의 0꼴이고 뭔가 뭐 약분 등등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알파로 수렴했겠거니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자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좀 조심을 해볼게. 자, 일단 식으로 써볼게. 헷갈리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fx가 분자가 0으로 수렴했다고 치지.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먼저 직관부터 다시 해볼게. 자, 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수가 어떤 숫자로 수렴을 했대. 근데 지금 분자를 먼저 관찰해봤더니 분자가 어디로 갔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야.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방금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1번은 이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 돼. 그 이유는 0분의 숫자 말도 안 되고 0분의 무한대 말도 안 돼. 그러면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고 뭔가 something happen 했나 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논리야. 근데 이번엔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를 먼저 확인했다 이거야. 이번에는 거꾸로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라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아니라면 뭐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라고 하지. 당위성이 있냐? 질문 바꿔볼게. 만약에 여기가 는 3이야. 분모 어디로 가야 되겠니? 하나씩 해보자. 우리는 결국 숫자로 가느냐 0으로 가느냐 무한대로 가느냐 세 가지밖에 없거든. 여기가 만약에 숫자로 가 3으로 수렴할 리가 있어? 없습니다.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수렴할 리가 있어? 그럼 뭘 수밖에 없어?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수렴값이 제로였어. 분모가 0으로 가야 될 필요가 꼭 있어? 없지. 분자가 뭐여도 숫자여도 되고 무한대여도 되고 어쩌면 0분의 0꼴이 잘 돼가지고 0일 수도 있는 거고 잘 알 수가 없지. 그래서 1번과 2번을 잘 읽어보면 좀 헷갈리겠지만 딱 유일하게 차이가 있어. 눈으로 한번 읽어보자. 괄호 1번의 첫 번째 줄. 두 함수 fx와 g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 이고 끊고요. 2번 첫 번째 줄 봐봐. 두 함수 fx와 g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 대놓고 뭐가 적혀있냐? 알파는 0이 아니다가 적혀있지.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야기야. 만약에 어떤 분수가 수렴을 하는데 그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대. 근데 분자가 0으로 갔대.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제 이거는 당위성 있게 0으로 가야 뭔가 0분의 0꼴 something happen 해가지고 3으로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둘이 한 얘기는 비슷해요. 아,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수렴했어? 분자 0으로 가야만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분자가 0으로 갔어? 근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다고?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지. 이거를 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이거거든. 잘 봐봐. 내가 얻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가 0, 즉 분모가 0으로 간다를 보이고 싶어.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fx를 얻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무슨 셈 했어요? 곱셈 한 거거든. 생각해봐. 얘랑 얘를 어떤 사칙 연산을 해주면 g를 남길 수 있나? 누구 나누기 누구? 그렇지. 요거 나누기 이거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것에서 gx분의 fx를 나누어 주시면 요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야, 극한을 분배하려면 각각이 뭐 해야 된다고? 수렴. 일단 각각이 수렴하긴 했어. 근데 무슨 셈일 때는? 나눗셈일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돼.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지. 분모에 들어갈 이 새끼. 그래서 0이 아니다가 필요했구나.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갔는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면 분모 또한 0으로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 기지개 켜서 잠을 깨라. 미지수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밑에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써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해. 어려운 문제가 이때가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석이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2래. 그때 A랑 B를 구하래요. 일단 자, 극한이니까 뭐부터 해봐야 돼? 뭐 해서 꼴 관찰? 2에 붙이자. 일단 분모 분자에 각각 뭐 해보고 대입해보고 뭘 관찰하자? 꼴 관찰하자야.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근데 수렴값이 얼마니? 2요. 그러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되니? 0으로 그렇지.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또한 필기니까 인쇄를 할게요.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다면 x에 1 대입하면 뭐 더하기 뭐는 0? A 더하기 B는 0이겠구나. 자,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어진 식을 한 문자 미지수를 통일합시다. x가 1로 갈 때 x-1분 해놓고 ax 한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집어넣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무슨 꼴이니 이거? 그냥 290 무슨 꼴이니? 3분의 0분의 0꼴. 그럼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야 돼. 이거 그냥 한 방에 약분하면 되겠지. 몰래 약분돼. A. 그래서 A는 2. 그러면 B는 반대로 마이너스 2다. 아주 간단한 예시였습니다. 됐는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이건 되게 쉬워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이거 그냥 직관을 그냥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가정부터 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함수 fx의 극한값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베이타 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1번 상식이야. 봐봐. 만약에 fx보다 gx가 더 크대. 그러면 극한값 알파랑 극한값 베타 중에 누가 크겠냐? 베타. 베타가 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뭔 말이야? 이건 식으로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거 얼마냐? 0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얼마냐? 2지. 근데 x분의 1하고 자 우서가 x분의 2 비교하면 누가 항상 2배 큰 거야? x분의 얘가 항상 클 거야. 하지만 극한값은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우리 성적 다 다르지.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스카이 똑같다. 이거랑 비슷해. 극한값은 무슨 지니까? 목적지니까. 현재 상태가 좀 달라도 목적지 같을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fx가 gx보다 크면 물론 여기에 등호가 있든 말든 즉 함수에 등호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극한값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어줘야 된다. 왜? 목적지는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지? 실제로 이런 느낌이지. 그래프 그려보면 이 점근선을 향해 이렇게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거지. 목적지는 제로로 같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름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자, fx가 알파로 수렴했고 gx가 베타로 수렴을 했는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같다고 치자잉.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왜 샌드위치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야, fx 목적지 어디야? 알파야. gx 목적지 어디야? 베타야. 근데 그 둘의 목적지가 뭐해?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 낑겨있는 hx가 수렴을 하겠냐 안 하겠냐? 해야죠. 심지어 어디로 하겠어요? 알파로 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hx는 알파가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fx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어. f보다는 g가 커. 하지만 그 둘의 목적지는 어딘가로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hx가 이 사이에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지랄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좁아지면 다른 데를 셀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빵과 빵 사이 힘을 쫙 짜부시키는 것처럼 위아래가 꽉 누르면 가운데 있는 게 딴 데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샌드위치 정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못된 명제를 하나 예시를 들 테니까 확인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x는 2. 그 다음에 fx보다는 hx가 크고 gx가 큽니다. 이 세 가지의 가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질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1과 2 사이에 있을 것이다. 참거지. 일단 여기에 내가 등으로 붙인 이유는
이런 느낌이야. 목적지는 1이 같을 수도 있잖아. 초과해도 같은 느낌으로 부등호에다가 등호는 붙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 핑크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요런 파트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판정 문제로 이제 내신에 나오곤 해서 요런 느낌이야. fx는 1을 향해 갑니다. gx는 2를 향해 이렇게 갑니다. hx는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을 할까요? 최종민 잔다 이 개새끼구나. 종민 너의 생각은 어때? 상상을 펼쳐봐. 저 그림을 보면서 네가 hx를 막 자유롭게 그려봐. hx가 1하고 2 사이에 수렴할 것인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1을 되게 안 되지. 이 등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초과로 바꾸면 맞는 말인 거야. 우석이 어떨 것 같나? 이 명제는 너네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틀린 명제입니다. 왜냐면 F랑 G의 극한값이 같으면요 H가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마치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연병을 떨어도 나중에 이렇게 떨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1과 2가 아주 작은 간격이지만 벌어져 있지 않냐? 그러면 H가 수렴이라는 게 뭐야? 어디 하나에 고정해서 쭉 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나 1, 2, 4에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건데 사인 함수처럼 이럴 수도 있지. 즉 h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지. 이해돼요? 그럼 바꿔 질문할게. 핑크만 있으면 거짓 맞아. 근데 내가 이 단서를 추가해볼게. h는 수렴한다.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건 참이게 거짓이게? 이젠 참이다. H가 수렴하는지 아는조차를 몰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고 수렴을 한다면 솔직히 1과 2 사이에 있겠지. 멈춘다는데.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극한 단어는 처음 배우는 개념인 만큼 참 거짓 판정, 기니디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문제 풀다가 만나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개념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수2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개념 정리할 때 정도 꼭 하시고 필요한 것들 다 적어가면서 쓰면서 한번 외우도록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후에는 대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10분 후에 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